보수 이제 대결집의 경우에도 윤석열 이제 구속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보수 결집이 약화될 것이고 보수 탄핵 반대로 뭉쳐있던 보수 여권들이 이제 아마 분열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뭐 예. 그것도 이제 사실 거의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예측을 다 했던 거죠. 계속 이제 네. 그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윤석열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사실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됐죠. 네. 윤석열을 지우고 가자니 그 지지자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고 또 끌어안고 가자니 그 내란 당이라고 하는 이제 또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이 상황에서 국힘당의 이제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옹호, 그다음에 중도 관망,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하는 의원들로 빠르게 분화가 그렇죠. 되고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잖아요. 네.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방패를 자처하던 의원들은 온데간데없고 16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면회가는 의원들이 거의 손에 꼽을만 합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제 국힘당의 그 지도부를 비롯해가지고 대다수 의원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이 전체적으로는 계속 그 윤석열의 자장의 권한에 갇혀서 계속 다음 벌써 이제 조기 대선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윤석열 당, 그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그 이 프레임 속에서 지금 갇혀서 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결국 윤석열의 자장 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네. 윤석열은 이 국힘 의원들을 이용해서 자기 스피커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를 접겨놓은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권영세, 권성동이 찾아갔을 때 더 이상 이제 그 옥중 면회 오지 말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는 헌재 그 심판, 또는 변론에 이제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그 몇 차례 변론길이 진행이 되면서 이거는 결국은 여론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뭐 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가장 믿을 만한 이 국힘당의 이제 방패, 인간 방패두상 믿을 만한 윤상현, 김민전 듀오를 불러가지고 다시 옥중 정치를 이제 강화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이 이제 그 옥중에서 내뱉는 지금 단어들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어요. 나치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치, 뭐 좌파 카르텔, 뭐 이런. 사실은 저기 파시즘은 오히려 윤석열 쪽의 파시즘인데 자기가 들어야 될 얘기를 남을 탓하는 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윤석열이 이제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는 게요. 네. 자기 내면에서 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사실상 이제 헌재 변론기일이 마무리가 되고 곧 이제 선고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뭔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이 극우 좀 선동 정치를 통해서 이제 이 광장에 많은 이 극우 세력들을 불러 모으고 이걸 지렛대로 해서 헌재를 압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그게 양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한 심리가 저렇게 과격한 단어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뭉쳐라 빨리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그죠? 뭉쳐라고. 그래서 윤석열 지금 이제 가장 옥중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 극우 집회들이 지금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자신이 이제 체포 반대 그 집회가 열 때까지만 해도 그 전광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극우 세력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체포 구속이 되면서 지금 전광훈 책임론, 특히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으면서부터 이제 전광훈
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또 하고 있죠. 극우 세력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말에 그 대규모로 어디 한 군데에 모여서 좀 집회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죠. 네. 예, 정광훈, 소년보, 뭐 기타 등등. 뭐 신남성, 네.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기 뭐 유동규도 또 유동규. 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상진 목중에 있는 김상래 신자유연대도 또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또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또 집회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가 네.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윤석열의 바람과 달리 이 극우 집회는 점점 빠르게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하나로 결집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정광훈 집회죠. 네. 여기 이제 광화문에서 네. 오늘 정광훈 집회. 그렇죠. 광화문파라고 광화문파죠. 얘기하죠.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는 네. 여기 이제 세계로 교회죠. 네. 세이브 코리아는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언론 보도로는 한 2만 5천 정도 모였다고 네. 그래요. 대구 지역에서 열린 집회로는 아마 가장 최근 내에 가장 대규모 군중이 집결한 걸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소년부가 원래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엔 부산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네. 그래서 부산과 이제 거쳐서 지금 대구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소년보의 경우는 윤석열의 이제 그 탄핵을 기정사실로 생각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걸 이제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에 사실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정광훈을 비롯한 이제 광화문파의 경우는 지금은 선거를 대비할 때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이 결정이 되니까 또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광화문파를 중심으로 결집하기를 바랄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광화문파는 힘이 빠지고 소년보를 중심으로 네. 소년보를 중심으로 한 이 세이브 코리아 네. 쪽이 좀 세를 점점 더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국힘당 의원들도 지금 양쪽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소년보 쪽에 더 국힘당 의원들이 좀 더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광훈은 이제 서부지법. 서부지법 이제 폭동 서부지법 배우라고 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래서 또 네.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지키기를 고집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년보도 물론 이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 내심으로는 윤석열을 이제 탄핵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대선 체제를 대선을 준비하는 이 극우 세력들을 전국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이렇게 각성을 시키는 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움직이고. 그런데 오늘 좀 생뚱맞게 네. 박근혜 탄핵 무효 네.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 집회 예고 기사를 보고 설마 이게 무슨 집회인가? 지금 생뚱맞잖아요. 이게 2016년에 있어야 될 집회가 지금 왜 있느냐? 가졌을 때 이겨내지 못할 것은 옥땡이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작은 간이 무대고 여기 계신 분은 정확하게 여기 집회 주최 측으로 보이시는 분 네 분, 5분 빼고는 18분 계시네요. 제가 정확하게 세봤으니까 한 분 한 분 셀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18분이 앉아 계시는데 박근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뭘 어떻게 여기 너무 적잖아요. 예. 여기 그래서 너무 적어서 여기로 힘을 보태자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히려 다시 등장시키자 그렇게 주장하던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뭐 탄핵됐으니까 다시 뭐 근데 대통령 그건 선거. 어렵겠죠 지금. 그러면 선생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응원하시는 차원에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이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네, 그 당시. 그 소리 듣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은 윤 대통령을 우선 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따지자면은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이거예요. 이제 뭐 탄핵 무효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막 꺼내가지고 네.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네. 그런 시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는 매주 뭐 이곳에서 했다고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참석 인원이 정광훈 집회나 소년부 집회에 비하면 비할 것 없이 작죠. 저게 앞으로 한 5년 뒤에요. 네. 윤석열 탄핵 무효 집회가 저렇게 될 겁니다. 5년 뒤에 윤석열 탄핵을 이제 모습이 어떨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네. 사실 박근혜가 탄핵할 때 당시만 해도 박근혜 탄핵 반대를 위해서 참 구름 같은 태극기 맞아요. 저 집회들이 앞에 터져나갔죠. 네. 열렸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는 저렇게 썰렁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18명.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박근혜 그 탄핵 무효를 주장하시는 분들조차도 또 갈려져 있어요. 박근혜가 지금 윤석열이 힘드니까 박근혜가 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박근혜는 억울하게 윤석열 때문에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이 사단을 제대로 심판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원이 풀린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할 사람은 누구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윤석열의 그 주작질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하길 바란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제 박근혜 쪽 사람들 중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시각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아주 다양한 예전에는 사실 뭐 진보가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비리로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보수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어요. 분열하고 있죠. 네. 반면에 이 진보는 이제 분열을 획책하는 이 민주당의 비주류 반명 세력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크게 지금 변수가 되지는 않아요. 대세를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종교 세력들이 네. 이 부분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확장력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과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확장력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좀 결집력에도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저 뭐 정당 지지율이나 뭐 후보 지지율 등락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참고로 4월 총선 때도 뭐 1월, 2월, 3월 달까지도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월등히 앞서거나 아니면 박빙에 뭐 오차범위 밖에 됐었고요. 뭐 서울 그렇게,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국힘이 다 이기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설을 기점으로 해서 설 전후에 이 극우 결집이 사실 좀 힘에 붙이는 모양새가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 이제 MBS 여론조사도 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32%로 2주 전에 비해 4% 상승. 반면 김문수는 2% 감소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에 대한 지지세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김문수를 중심으로 한 그 극우 세력들, 그 정광훈 파들의 결집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보여주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응답을 좀 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수 과대표집의 네.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것은 뭐냐면 사실상 정광훈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은 뭐냐면 광장에 1,000만 명의 그 거기는 애국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애국 시민. 네. 1,000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모이면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다. 네. 1,000만 명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누가 무슨 수로 구속을 하고 탄핵을 한다는 말이냐. 여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거의 집단 환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막 광장으로 가능하면 태극기 들고 성조기하고 함께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또 한때는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결국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집단 환각의 한 소재가 됐죠. 일단 이제 트럼프 네. 취임 후에는 그런 환각이 좀 빠지고 있죠. 네, 근데 트럼프가 취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었던 윤석열 구속 기소가 현실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광장으로 나와서 1,0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태극기 흔들고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응답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안 된다며. 됐잖아. 니들이 책임져 막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서로 또 그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좀 보수의 이제 그 결집이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네. 이때 이제 사실 국힘당이 이제 과감하게 윤석열은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또 이제 윤석열을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이 결국 국힘당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을 또 그렇다고 확실하게 정리도 하지 못하고 네. 어정쩡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중도도 좀 아우르는 네. 그러한 그 비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네. 국힘은 점점 중도 쪽에서 점점 우측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국힘에게는 대단히 안 좋은 네.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뭐 머니투데이 기사죠.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물론 이제 일부 여론조사 기관별로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보수 언론 중에 하나인 친윤 언론 중에 하나인 이 머니투데이조차도 설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여당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렸다면 윤석열의 구속 기소와 서부지법 폭동이 이 보수 여권을 좀 분열을 좀 가져오면서 극우 세력들의 이제 결집도 이제 한계를 보이면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지지율이 다시 이제 좀 반등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